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어서 완전히 안착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중동 전쟁이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간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 원유 공급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됐던 미증시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증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둘러싸고 엇갈린 발언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커졌는데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 이런 글을 X에 올렸다가 몇 분 뒤에 삭제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게시물이 올라가자 유가는 하락폭을 확대했지만 글이 삭제된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현재까지 미 해군이 해당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다시 한번 혼란을 빚게 된 건데요.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정보가 엇갈리게 되자 이 시장도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두 가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공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는 소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라나로 ETF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비트코인 숏 물량이 많다는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최근 굉장한 화두죠.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현재 7만 달러 부근에서 자리를 좀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심리가 약세로 기울고 있다는 소식이 이 사진 속 데이터로 포착이 됐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센티멘트는 암호화폐 거래소 전반에서 숏 포지션, 즉 공매도 물량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이 전쟁 리스크,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의 지연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6만 3천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까지 거래가 됐을 때 이 펀딩 레이트가 며칠 동안 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펀딩 레이트는 이후에 가격 반전이 나타난다, 이런 사실도 같이 전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런 구조가 앞으로 대규모 숏스퀴징, 즉 공매도 물량의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이렇게 현재 공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투자하실 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만나볼 이슈는 솔라나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사진처럼 이 솔라나로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솔라나 ETF에 투자 자문사, 헤지펀드, 벤처캐피탈이 계속해서 ETF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현물 솔라나 ETF의 상위 30개 기관 투자자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체 ETF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을 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적 성격으로 투자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솔라나가 이렇게 기관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만큼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도 만나봤는데요. 지금 그러면 다음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히트맵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 변동은 1시간 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만 달러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비해서 1.4%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현재 2,000달러 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XRP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현재 1.38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0.25% 오르면서 85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등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마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출발! 네, 수요일 코인, 오늘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 동안 시청자분들을 만나뵙고 있지만요. 저희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정진영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전수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 드림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드러키 밀러라는 이제 그 올가에서 이제 헤지펀드 레전드라 불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크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는 인정을 잘해야 된다. 쉽게 설명드리면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내가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손절 라인 정해서 정확하게 내가 투자를 잘못했구나, 빠른 인정과 그리고 빠르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이런 종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번 주 월요일에 65K를 찍고 또 오늘 새벽에 71K를 터치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이 시점은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방향이 이어질지 좀 주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이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76K까지 좀 반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이제 76K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차트적인 패턴으로서도 하모니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네. D 구간은 63K입니다. 거의 저항선 찍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이제 우상향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승이 나올 때도 이제 펀딩 레이트가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 OI죠.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쌓인다면 숏스퀴징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76K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은 또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 위치는 이제 54K다. 이 내용을 이게 목차로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76K를 갈 수 있는 이유, 원동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맞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이제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76K까지 갈 수 있는 이유들은 제가 크게 보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일단 정쟁 이슈죠. 정쟁 네. 이슈가 좀 빠르게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네. 이 부분에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앙 선거라든지 기타적인 내용도 있을 거라 보는 부분인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발언 쉽게 설명드리면 기대감으로도 76K까지는 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선물, 우리가 이걸 보시면 현재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잡다한 생각, 음모론 같은 생각 버리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세적으로 원유가 빠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큰 폭으로 이제 차트 보시면 약 이제 120배럴에서 지금 84배럴까지 이제 이 차트 캡처 기준은 어제 새벽 1시쯤에 제가 캡처한 걸로 기억이 네. 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이제 원유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6K가 또 되게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저는 이제 76K까지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방송 이제 처음 스타트 멘트로 인정을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락을 본다 하더라도 이 76K 부분을 지킨다면 전 추가적으로 80K까지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6K가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제가 1번 보기에 있는 것처럼 옵션 선물 시장에서 강한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76K 확정 상승 전환매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4월 7일 날 이 76K를 지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126K까지 최고점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6K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비싸게 만들어줬던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뒷페이지 보시면은 차트가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 온 차트인데, 지금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76K까지 상승을 줬다가 분명적으로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54K까지는 하락이 갈 것이다. 그 기간은 4월달 안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 색깔 줄이 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역사적 고점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76K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거에는 이렇게 기술적인 다양한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유가가 어느 정도 잡혀야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유가가 $80대로 물론 접어들기는 했지만 이제 좀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좀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은 좀 어디일까요? 유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제가 유가랑 비트코인 연관성을 두긴 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 유가라는 거는 금융 시스템 쉽게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체 상품이죠. 유동성 대체 상품이라서 유가가 상승하는데도 상승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유가가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됐을 때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제도 자료 준비를 했지만 얼만큼 유동성이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네. 지금은 저는 대체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쉽게 말하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정책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 미국 정부가 얼만큼 자금을 풀 것이냐에 따라서 좀 비트코인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좀 발표될 CPI도 이 유동성 측면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라는 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네, 금리 인하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CPI와 PPI가 굉장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성이다. 쉽게 말하면 연준에서 QT를 진행할 것이냐, QE를 진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비트코인의 방향이 좀 더 우리가 폭넓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54K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네,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54K까지 하락하는 그 이유에는 물론 기술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어떤 매크로적인 이유도 존재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들고 온 것처럼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 정쟁을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네. 새벽에 이제 또 이란 혁명 수비대와 그리고 헤즈볼라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시아파죠. 네, 시아파인데 맞습니다. 또 정쟁이 발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정쟁 재확전이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만약에 이 정쟁이 재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미국 국채 발행이 폭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폭증하면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 지출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국채 발행이 많아져 버리면 돈을 회수합니다. 네. 이걸 이제 TJ 이게 보시면 밑에 미 재무부 정부 현금 계좌 축적이라는 말을 TGA 계좌라 불러요. 그래서 네, 많은 네. 트레이더분들, 매크로 트레이더분들은 이 TGA 계좌를 보면서 이 자금 유동성을 봅니다. 그래서 정쟁이 재확정됐을 때는 분명적으로 연준에서 QT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에 자금을 정부 쪽에서 회수를 해버리면 네. 위험 자산군에서는 자금이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들은 좀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앵커님 질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제가 정쟁 재확정 가능성을 보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자료 준비해왔죠.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아파 정쟁 관련된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 예멘 정쟁이 지금 현재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대부분 내용들은 다 장기로 정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8년, 10년의 장기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쟁 역시도 제가 정쟁 분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런 역사적인 이런 사례를 보면 미국이 정쟁을 그만둬야지만 결국에는 이 정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번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니파와 이제 시아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니파가 85% 정도로 이제 85%가 형성되어 있고 15%가 시아파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시아파는 사실 이제 무하마드라는 분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슬람교의 정통 혈통이죠. 시아파는 혈통을 중시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15%가 이 전 세계 핍박을 받으면서 버텼던 그런 종교 단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쉽게 정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해놓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종전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해서 앞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뉴스를 지켜보시면서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팔로우업을 하시고, 결국에 우리 시장이 앞으로 하락을 할 경우에 또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정보방 통해서 24시간 동안 저희 전문가님께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꼭 대응책도 같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공매도 물량,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매도 물량이 청산이 이어지면 앞으로 또 매수 우위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선물 시장, 특히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이 훨씬 큽니다. 네. 특히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선물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은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라든지 기본적인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현물 시장도 크긴 하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은 보이지가 않고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네. 선물 시장이 크고요. 그리고 네. 지금 ETF로 기관들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승인 난 코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비트코인 아시겠지만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시장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전 그래서 이 선물 시장 주도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물 시장이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준에서 이 QT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QT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접근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 용어라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좀 들고 왔고, 제가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푸는 행위, 중앙정부가 자금을 풀어서 이제 뭐 금융권이라든지 또 우리 개인들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QE라 부르고요. 네. QT 같은 경우는 풀어뒀던 자금들을 회수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국채 발행을 해서 투자자분들이 국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시 자금을 확보를 하고 이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유동성을 죽여버리는 걸 이제 우리가 QT라 부르는 부분이고, 네. 오른쪽 그림은 당연히 이제 은행들이 대출 규제라든지 대출이 이제 쉽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뭐 쉽게 설명드리면 좀 힘들어지는 거, 쉽게 말해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돈을 확보하고 싶은데 그런 사항을 연준이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QT와 QE라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만약에 QT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코인 시장에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한다라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2023년도에서도 비트코인 최저점을 찍을 때 사실 연준이 네. QT를 가속화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의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한 친구예요. 네, 네. 항상 비트코인 폭락 사태를 보면은 대부분 연준들이 이렇게 QT를 재가속을 했을 때 다 폭락을 줬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QT가 사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님의 비장의 무기도 만나볼 시간이기 전에 저희 계속해서 이제 파생 상품 과열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 파생 상품 과열 구조로 인해서 이제 54K까지 빠진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까 첫 번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쟁이 완화되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거시적 데이터가 좋게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 앞전에 내용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76K까지 아까 중요했던 자리를 터치를 할 겁니다. 물론 뭐 76K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74K부터 76K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파생 상품 과열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 파생 상품 과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뭐냐면 정쟁 재확전이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선물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OI들이 고점 구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올라가니까 자 지금 올라가니까 롱 포지션은 진입하자. 그러면 이제 그 다량의 좀 이제 그 고 레버리지라 부르죠. 고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비트코인은 대부분 하락을 줬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미노식으로 청산이 터지면서 빵빵빵빵빵 결국에는 하락을 줬단 네,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상승 하락 시나리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제 완화 기대 그리고 이제 미 국채 발행 증가, 미 국채 발행 증가가 돼버리면 QT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ETF 자금 유출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론 가열되면서 도미노식으로 청산 연쇄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 2개 정도만 발생이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63K를 깨지면서 하락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잠시 이어서 계속 한번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앵커님 저 똑같이 이렇게 좀 이제 펀딩 레이트부터 해서 이렇게 OI까지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자료 보시면요. 비트코인 첫 번째인데 지금 한 달 기준에서는 이제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 데이터 기준이고 위쪽으로 이제 ETF 자금 이제 유입 유출인데 비슷하게 굴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방향성을 알 수가 없다. 이 정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려다가 이제 말씀 안 하셨던 바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들고 왔던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미드캡에 스몰캡 정도 들어가는 가벼운 친구고요. 네. 지금 현재는 계속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이나 이제 꼬리표를 달고 조정을 주고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은 이 크립토 시장의 방향이 없다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OBV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누적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 투자 심리도죠. RSI가 네. 지금 57로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45까지 조정을 준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요. 지금 285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상승을 줘서 340원대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최종 목적 매도는 이제 420원부터 위에 윗꼬리까지 한번 리테스트 한 번 더 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라서 420원에서 480원까지 우리가 분할 매도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비트코인이 76K까지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가운데 기회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죠.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히든 종목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